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자,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죠. 2학기 1강부터 3강까지 이미 찍었고요. 자, 4강, 이제 오늘 평행선에 대해서 배우는데, 평행선을 배우기 전에 그 기본 도형이죠. 지금 현재 단원이요. 그죠? 기본 도형의 마지막 단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평행선을 배우는데, 평행선에서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뭐냐? 억각과 동위각. 그죠? 평행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동위각과 억각입니다. 지금 그 두 직선이 평행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될 기본적인 그 성질로서 억각과 동위각, 동위각과 억각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평면 위에서 두 직선 L과 L이죠. L과 M이 다른 한 직선 N과 만나서 생기는 각이 몇 개죠? 8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A, B, C, D, E, F, G, H라는 8개 각이 나오거든요. 이 각에서 뭘 배우냐면 그 동위각이 있고 억각이 있는 것입니다. 동위각은 뭐냐? 같은 위치. 동위각이 같을 동자의 위치 각이죠. 그죠? 위치 뿔각이고요. 위치 위자. 그래서 동위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각입니다. 그게 뭐냐? 누가 있죠? 같은 위치? 그러니까 요게 왼쪽에 위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어떤 직선에 의해서 왼쪽 위가 있는 것입니다. 요 A하고 E가 바로 동위각이라는 거죠. 다음 B, 여기 B죠. B하고 또 누가 있죠? F가 있죠. B하고 F, 요게 동위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요 D가 있죠. 자, C부터 할까요? 요 C가 요 오른쪽에 밑에 있죠. 여기도 오른쪽에 밑에 있는 요 G, C하고 G가 동위각이다.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D하고 요 같은 위치, 이 선분의 선 직선의 위쪽, 요 직선의 위쪽 같은 위치 H, 이게 동위각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위치에 있는 각. 근데 여기서 딱 보셔도 아시겠죠? A하고 E가 그렇게 같은 각처럼 보이지는 않죠? 동위각은 동위각인데, 동위각이라는 말이 각이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각이 같다는 말, 같은 각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억각. 억각은 뭐죠? 엇갈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엇갈린 위치에 있는 두 각. 그럼 엇갈린 위치가 누구냐? 이거 지울게요, 잠시. 자, 엇갈려 있어야 돼요. 누가 엇갈리냐? 이 B 있죠, B. 이 B하고 이렇게 해서 엇갈린 위치에 있는 겁니다. B하고 H. 요게 이걸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C하고 E도, 요 C하고 요 E도 엇갈렸겠죠? 예, 엇갈렸습니다. 예, 엇갈린 각이죠. 그걸 갖다가 무슨 말이냐? 엇각이라 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엇각. 엇각도 같지 않죠? 딱 보면 현재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그 다시 한번, 그러면 동의각과 억각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냐? 이게 또 재밌는 방법인데요. 제가 뭐 그렇게 막 딱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동의각 같은 위치, 그죠? 그러면 여기 A하고 누가 같냐? 같은 위치니까 E가 같죠? 그래서 F를 보면, 그죠? 동의각을 보면 F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F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A하고 E가 동의각이다. 다음 여기도 F자 또 거꾸로 쓰네요. F자 이렇게 F 같은 위치 B하고 F, 이게 동의각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F죠. 요것도 F입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C하고 G 같은 각에 있는 위치 동의각. 그 다음 D하고 H도 같은 각이죠. 예, 같은 각입니다. D하고 H가 같은 각, 동의각. 그럼 억각은 뭐냐? 억각을 찾을 때는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Z 모양을 떠올리자. 이렇게 Z죠. 그럼 이 Z가 어떻게 되냐? 꺾이는 거죠. 꺾이는 거. 이렇게 꺾였을 때 B하고 H가 억각이다. 그 다음 C하고 E도 억각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꺾이는 거죠. C하고 E가 엇갈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동의각과 억각에 대해서 자 고민해 봅시다. 다음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예제 공부할 때 반드시 개념을 먼저 공부하시고 예제 문제 풀 때 또한 개념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보실게요. 자, 예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우리 2강에서 했던 것들, 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2강에서 뭘 배웠냐면, 제2강에서 막꼭지각에 대해서 배웠어요. 막꼭지각. 막꼭지각. 뭐냐면,
막꼭지각이 마주보는 거죠. 막꼭지각. 막꼭지각인데 이 막꼭지각이 뭐냐면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날 때 이게 막꼭지각이죠. 막꼭지각. 막꼭지각은 마주보는 각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도 같죠. 이 각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막꼭지각을 이걸 알파라고 그러고 이걸 베타라고 그러면 여러분 알파 아시죠? 알파. 글쓰는 거 하면 알파. 이거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쓸 줄 알아야겠죠? 알파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화살표 내려가듯이. 그다음 베타는 어떻게 쓸 거냐? 베타는 이렇게. 그리스 로마 문자에서 A, B를 뜻하죠. 그죠? 우리 알파벳으로 A, B를 뜻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그 정도 쓸 줄 알아야 좀 폼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 플러스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는 거죠. 막국지각은요. 그게 중요하고요.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 개념은 그 앞에서 배워야 될 것 중에서 배운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평각. 평각은 뭐냐? 평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평평한 각이죠. 평평한 각. 평각은 기본적으로 180도인 거 아시죠? 네. 왜 그러냐? 이렇게 각 잘린 거죠. 요걸 알파라 그러고 요거를 베타라 하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도가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180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참고로 요게 만약에 120도면 막국지각도 120도가 되고 알파가 120도면 베타는 몇 도가 되죠? 합쳐서 180도가 되니까 요거는 60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예. 그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문제를 통해서 예제 1번. 예제 1번. 이거 다 아까 적으셨죠? 네, 다 적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자, 그다음 우리가 이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이 LM이 있을 때 N과 만날 때 8개 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동의각. 누구의 동의각? B의 동의각을 한번 알아보자. 같은 위치의 각.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말을요. 같은 위치의 각. 그래서 한자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B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같은 위치니까 같은 위치가 어디죠? 여기서 F죠. F. 요게 같은 위치다. 됐죠? 네, 같은 각 F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게 아까 우리 공부할 때는 뭐였죠? 우리가 동의각은 뭐였죠? F였나요? 이렇게 F. 그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같은 위치 개념만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다음 각 2와 동의각. 각 2가 어디 있죠? 요거 있죠, 여기. 같은 위치. 같은 위치 어디죠? 요거 같은 이쪽 위쪽이죠. 여기도 위쪽. A 값입니다. 그래서 각 A가 되는 거죠. 다음 각 C와 엇갈린 각이죠. 엇갈린 각. 자, 얘하고 엇갈린 각은 요거죠. C하고 엇갈린 각은 2다. 뭐 말로는 Z라 했지 아까. 각 2가 엇각이다. 자, 여러분 그럼 F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F의 엇각은 뭐죠? 자, 답 나왔습니까? 엇각 이렇게 되는 거죠. 각 D다. 그래서 각 D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다음 예제 2번. 간단한 예제니까요.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제 2번. 예제 2번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똑같죠? 8개 각이 보입니다. 여러분들과 아까 배우셨듯이 뭘 배웠죠? 막곡지각과 평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막곡지각은 몇 도죠? B가? 아, 선생님 B가 40도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막곡지각. 그러면 A는 평각이죠. 요거하고 요거 합쳐서 평각이 되는 거죠. 아하, A는 140도가 되는 거죠. 왜요? 합쳐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됐죠? 그럼 D는 몇 도죠? 아하, D는 막곡지각 120도가 되는 거고요. F는 몇이죠? 평각 60도가 되는 거죠. 감 잡으셨죠? E는 평각 요거하고 또 2도 60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뭐 자유롭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재밌습니다. 기하라는 게 기본 도형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각 A의 동의각이 어디냐? 각 A가 요거죠. 동의각이 위쪽, 같은 쪽 있죠? 이렇게 해서 위쪽, 이렇게 해서 위쪽. 그죠? 같은 거, 아까 A가 몇 도였죠? 요거 합치니까 평각 140도 했으니까 D는 140도가 되는 거죠. 여기 도자가 있네요. 여기가 140이 되는 거죠. 자, 각 B와 동의각 같은 위치. B 어디 있죠? 여기에 B죠? 여기 B. 그러면 왼쪽 밑에 E가 있죠. 그죠? 그럼 2는 몇 도죠? 각 2죠.
여기 2인데 2는 몇 도가 되나요? 아까 우리 평각할 때 2가 60도였죠? 같진 않네요. 그죠? B가 원래는 40도인데 얘는 60도잖아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 동의각이라고 해서 같은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자, 각 D의 억각. D의 억각. D. 요건가요? D의 억각. 엇갈린 각이니까 여기죠? 여기 C죠, C. 각 C다. 그 C가 아까 몇 도였죠? C는 요게 40도죠, 아까. 형각. 요게 몇 도죠? 140도. C도 140, 막곡지각이군요. 그죠? 막곡지각 140도. 40도. 그죠? 그 다음, F의 억각. F가 어딨죠? F 여기 있네요. F의 억각. 좀 지울게요. 지우시고. F의 억각이니까, 여기 F니까, 감 잡으셨죠? 이렇게 엇갈린 각. B가 되는 거죠. 각 B는 막곡지각에 의해서 40도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막곡지각으로 40도 됐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억각과 동의각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진짜 우리 본격적으로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위치를 좀 잡을게요. 네, 됐습니다. 자, 평행선의 성질. 자, 평행선의 성질인데, 네,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 마이크가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찍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혼자 찍으려니까 쉽지 않네요. 자, 다음 평행선의 성질을 볼게요. 평행선의 성질. 평행선 성질은 아까 배웠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평행선 성질은 미리 했는데, 평행선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동의각과 억각에 관한 이야기. 동의각과 억각. 자, 평행한 두 직선이 평행하죠. 이 L하고 M하고 평행한데, 이걸 평행할 때 그러니까 이런 표시하죠? 이렇게. 하나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평행하다는 표시 이거 아시죠? 평행하다는 표시. 자, 평행하면 뭐가 같다? 동의각이 같다. 동의각 누구죠? A하고 B가 같다. 평행하면 그죠? 평행하면 뭐가 같다? 억각이 같다. 아하. 그러니까 평행하면 동의각과 억각이 같은 거예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 다른 직선과 만날 때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꾸로죠, 이제. 그러면 정리하자면 뭐가 되냐면 평행하면 뭐죠? 동의각이 같고 억각이 같다. 이게 정리죠, 정리. 이게 성립한다. 백도 성립하네요. 동의각이 같고 억각이 같으면 무조건 평행한 것이다.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배우실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좀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고 외우셔야죠. 자, 다음 두 직선이 평행이 되긴 조건. 방금 해버렸죠. 뭐가 같아야 된다고? 한 직선과 만날 때 동의각이 같아야 되고, 그죠? 반드시 억각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사실 내용이 기하학의 기본이에요. 기본 도형이니까 요거 필기 하시고요. 그죠? 당연히 필기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다른 성질이 좀 있는데 평행선을 얻을 수 있는 성질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계속해서. 자, 뭐죠? A하고 이게 두 개 평행한 겁니다. 평행하다. 두 개 하나 주는데 요거 같은 거죠. A하고 D가 같다. 그죠? 우리는 B하고 D를 더하면 뭐가 되죠? B하고 D를 더하면 180도. 평각이 되죠. 평각. 그럼 A하고 D가 같다는 거네요. 그죠? 요게 A네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죠? B 플러스 A는 180도가 된다. 그게 무슨 얘기죠? 아하! 평행할 때 왼쪽에 있는 거 두 개 합이 180도다. 오른쪽도 두 개 합도 180도다. 이 밑에 또 180도다. 이렇게 성질이 나오는 거죠.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뭐 기본이니까 워낙. 그죠? 억각과 동의각만 아시면 이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됐죠? 이쪽이 180도다. 뭐 이런 것만 알면 좋겠어요. 됐죠? 네, 그 다음. 우리 예제를 통해서, 잠깐만, 녹음 잘 되고 있나? 예. 예제를 통해서 우리 그 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예제 두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자, 내용은 쉬우니까 또 여러분들 어려우면은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보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죠? 이해하고 외운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다음 그림에서 뭐 한다? 평행할 때, 아하! 평행하면 뭐라고요? 무조건, 아하! 동의각과 억각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동의각과 억각에 관한 이야기구나. 아하.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게 동의각이죠, 동의각. 아, 이거 동의각이네요. 평행하니까. 그죠? 이 두 개가 평행하니까 동의각이다. 누가? x가 몇 도다? 130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평행하니까 이것도 동의각이죠. 89도. 89도 동의각. 동의각이고 동의각이 89도고 그다음 뭐가 됐다? 막곡지각이죠. 이 방법으로 푼 거죠. 그래서 x가 몇 도다? 89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평행하니까 동의각과 억각이 같으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막곡지각으로 합시다. 막곡지각 89도 막곡지각. 그 다음 뭐죠? 이거는 동의각이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 그래서 x가 89도이다.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이면 억각과 동의각이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거 이제 여기는 이제 평행할 때 이 x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방정식이 돼버렸어요. 뭐냐? 아, 이게 억각 평행하니까 억각이니까 억각이 같다. 3x 1차 방정식이죠. 여러분 1학기 때 1차 방정식하고 1차 함수 굉장히 중요하죠.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좀 잘 방정식이 조금이라도 좀 이거는 쉬운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는데 좀 방정식이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럼 다시 1학기 거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만 들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이죠. 자, 2항 하죠. 2항. 왼쪽으로 2항. 동류항끼리. 그래서 3x 빼기 x는 50도. 그러므로 2x는 50도니까 x값은 몇이죠? 25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동의각과 억각.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고 심한 문제 따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제 오늘 이 강의 4강의 마지막 문제인가요? 이게? 네. 4강의 마지막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4강의 마지막 문제. 자, 평행선. 평행하면 뭐 한다고? 평행하면 동의각 같다. 억각 같다. 백도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억각이네요. 억각. 평행한지 몰라요. 아직은. 지금 현재는 평행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평행하냐? 아, 억각이 같으므로 그러므로 평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다음 요걸 보시면 요게 뭐죠? 이게 만약에 같다면 그죠? 우선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건 평각이죠. 평각. 이건 평각이니까 몇 도죠? 계산되시나요? 85도인가요? 85도죠. 90도, 180도니까. 그러면 평각인 이거 딱 당연히 180도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동의각이 같나요? 동의각이 같지 않다죠. 같지 않다고. 동의각이 아니라 같지 않다가 맞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뭐야? 그러므로 평행하지 않다. 이건 틀린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렵진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야? 요게 뭐죠? 요게 몇 도죠? 80도죠. 평각. 억각. 오케이죠. 오케이. 그러므로 이거는 아시겠죠? 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평행한 두 직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이건 앞장에서 배웠던 2장에서 배웠던 막곡지각과 평각에 대해서만 좀 살짝 생각하시면 문제들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5강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